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불법 사채 대출도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채무자분들이 1금융권 사용하시다가 더 대출이 필요해서 2금융권 그리고 3금융권 그러다가 결국 다 대출이 막혀가지고 마지막으로 손대는 게 불법 사채죠. 불법 사채까지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 다니다 보면 바닥에 명함 뿌려져 있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 불법 사채업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불법 사채도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지, 즉 구제받을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번거롭죠. 왜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요, 본점 주소도 나오고 정식으로 등록한 업체이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길에 뿌려져 있는 명함들 있죠. 이런 것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리고 주소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럴 경우에는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이라는 것을 쓴 경우에는 차용증을 근거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진짜 불법 사채업자들은 차용증도 안 써요. 그럼 어떡하냐? 차용증을 안 쓰더라도 채무자에게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계좌이체에 예금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금주에 대해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은행에게 이 계좌번호 예금주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 그러면 그 예금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채권자 목록 작성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경우는 실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랑 이 통장 주인이랑 다른 경우도 있어요. 대포통장입니다.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대포통장 명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고요. 나중에 실제 사채업자가 그거 대포통장이야. 그 사람이 돈 빌려준 거 아니잖아. 내가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돈 갚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다 없잖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채권자를 찾았다. 그런데 네가 너에 대한 정보를 아예 안 알려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대포통장 명의자를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진행했다고 하면 돈을 안 갚아도 됩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보통 불법 사채업자들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들어간다 그러면 더 이상 말로는 협박을 안 해요. 나에 대한 정보 하나도 안 알려줄 거다. 너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끝나면 나는 너한테 소송을 할 거다 말은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렇게 대응을 해서 그럴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너는 안 알려줬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통장 명의자를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받았다. 아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그럴 겁니다. 대신 번거롭죠. 그래서 여러분들 1금융권, 2금융권까지 돈을 빌려서 힘들면요, 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진행을 하십시오. 보통 불법 사채까지 넘어가시는 분들이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제도를 모를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요? 알았다면 불법 사채까지 손을 안 댔겠죠. 근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제도가
많이 홍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금융권, 2금융권까지 돈을 빌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시고 절대로 불법 사채는 안 건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